행기총 제5강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번 정의 자신의 건물에 대한 대집행이 완료된 후 건물 철거가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대집행 실행 행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공정력과 손해배상 청구 가부 적극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위법한 계고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죄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당해 계고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5입니다. 2번 조세의 과온합이 부당 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공정력과 조세의 과온합이 부당 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1. 조세의 과온합이 부당 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어야 하고 2.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번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수습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죄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5입니다. 4번 갑이 국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부과 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 사유에 그칠 때에도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과세 처분에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과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 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과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5번 토지 소용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사업 시행자는 그 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부당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재결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기업자가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부당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재결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6번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건축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자에게 구청장이 이를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지시한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이러한 시정지시에는 일단 따라야 하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위 조치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구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적극 구도시계획법 제78조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구도시계획법 제92조 제4호, 제78조 제1호, 제21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경우 행정청은 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서만 같은 법 제7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위반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건축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자에게 구청장이 이를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지시한 조치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구도시계획법 제92조 제4호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7번 의리주택법상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리주택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그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의리주택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주택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91조에 의한 처분이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주택법 제91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주택법 제98조 제11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조치명령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8번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갑이 그의 형인을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 그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된 갑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의 효력, 유효,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 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죄 연령 미달의 결격자인 병이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을 한 경우 그러한 운전면허에 의한 병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한다. 정답은 X입니다. 9번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무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효력으로서 확정력의 의미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무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10번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그 불복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구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등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1번 A 행정청이 갑에게 한 X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증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X 행정처분이 산업재해 요양급여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인 경우 갑에게 요양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 관계가 확정된다. 2. X 행정처분이 갑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인 경우 갑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하고 A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도 갑은 반복된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갑은 X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X 행정처분이 부담부 행정행위인 경우 갑은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5. X 행정처분에 후속하여 Y 행정처분이 행해진 경우 두 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갑은 X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Y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해설 1번 지문은 X입니다. 산업재해 요양급여 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요양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 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종전의 산업재해 요양보상급여 취소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후 다시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종전의 산업재해 요양보상급여 취소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 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 이번 지문은 X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하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경우 새로운 거부 처분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에서 원고가 제1차 거부 통보에 대하여 이 신청 형식으로 불복하였고, 제2차 거부 통보의 결론이 제1차 거부 통보와 같다고 하더라도 제2차 거부 통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에 3번 지문은 X입니다. X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증력이 발생하였더라도 X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번 지문은 O입니다.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과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과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증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1.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2.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증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증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번 지문은 X입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론에 입각하여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고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 따라서 X 행정처분에 후속하여 Y 행정처분이 행해진 경우 두 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갑은 X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Y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1) 이게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한 개의 법률 효과를 완성하는 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번 법령 규정의 문헌만으로는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더라도 해당 법령 규정의 위헌 여부 및 그 범위, 법령이 정한 처분 요건의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고 행정청이 그러한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 규정을 해석,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청이 어느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법령 규정의 문헌만으로는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더라도 해당 법령 규정의 위헌 여부 및 그 범위, 법령이 정한 처분 요건의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고 행정청이 그러한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 규정을 해석,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번. 주민대표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결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 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구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법 등을 규정한 취지 및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절차가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경우 그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구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11조 제2항 각 규정들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이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절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여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 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3번.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 면직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권한을 유월한 의원 면직 처분의 효력, 취소 사유. 행정청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 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 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의원 면직 처분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당해 공무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원 면직 처분에서의 행정청의 권한 유월 행위를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의원 면직 처분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 제출의 직위 해제 후 1년여에 걸친 국가정보원장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통령의 내부 결재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한사리에 4번.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심의에 따른 의결은 행정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 심의를 누락한 채 행해진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구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그 심의 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행정청이 구학교보건법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 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를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고, 나아가 그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의에 따른 의결 내용도 단순히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지 않고 금지 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임을 종합해보면 금지 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 사유가 된다. 5번.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 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을 붙여서 한 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시행 변경 인가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 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공사시행 변경 인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의 교통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그 취지 및 내용, 대상 사업의 범위,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 여부 등의 차이가 있고 그 후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 분석, 개선 대책으로 대체된 점, 행정청은 교통영향평가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하여 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시행 변경 인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부관을 붙여서 한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5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 명령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것은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위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 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집합 건물 중 일부 구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이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 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죄 집합 건물 중 일부 구분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불량 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정답은 5입니다. 7번 위헌 결정의 효력은 위헌 제청이 이루어진 당해 사건, 동종의 위헌 제청 신청이 있었던 동종 사건, 따로 위헌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 법률 조항이 재판에 전제가 되어 위헌 결정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 사건에도 미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은 1. 위헌 제청을 한 당해 사건 2.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동종 사건, 과 3. 따로 위헌 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병행 사건 뿐만 아니라 4. 위헌 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8번 과세처분 이후에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으나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 채권이 확정된 경우 그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적극 구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 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 관계에 기한 후속 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 관계를 생성, 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 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 주식회사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구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목에 따라 을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으나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을의 예금 채권의 압류처분을 한 사안에서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 유제 1.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비록 그의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 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유제 2. 과세처분이 확정된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면 위와 같은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할 수 있고 이러한 체납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유제 3.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목적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어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체납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과세처분의 하자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후 위헌 법률 심판에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확정된 세액을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9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에 근거하여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법령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적 개선입법이 없더라도 행정청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명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치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며 행정청이 위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않는데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부담금 부과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정해진 처분 요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침익적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개선입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명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담금 부과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처분 요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침익적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개선입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명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는지 여부, 적극 수익적 처분의 근거 법령이 특정한 유형의 사람에 대한 지급 등 수익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더라도 행정청은 그와 관련한 개선입법이 있기 전에는 해당 유형의 사람에게 구체적인 수익적 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법률상 정해진 처분 요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추가적 개선입법이 없더라도 행정청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명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아가 이러한 결론은 법질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치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므로 행정청의 위헌적 내용의 법령을 계속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위와 같은 부담금 처분을 하지 않는데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10번.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구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부담금 등의 납부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압류해제금으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담금 등을 납부한 경우 납부자가 그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소급 구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이전에 부담금 등에 대한 수납 및 징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부득이 과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그 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 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 구제의 측면에서 위헌 법률의 적용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 법률의 종국적인 실현을 위한 국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 처분과 그 징수를 위한 압류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헌 결정 이후에는 부담금 등의 납부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압류해제급으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담금 등을 납부하게 된 경우 등 그 납부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납부자가 그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11번. 갑에 관할 세무사정은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 과세하도록 한국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갑과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갑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갑은 위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위 소득세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갑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는 위헌 결정의 소구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 결정의 소구표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갑에 대한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위 소득세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후에 과세관청이 위 조항을 여전히 적용하여 병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과세 처분은 무효이다. 4. 위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은 따로 위헌 제청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위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 5.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조세 부과 처분은 원칙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조세 부과 처분과 체납 처분 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소득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이 선고된 후에 갑에 대하여 공매 등의 체납 처분을 하는 것은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1번 정답은 5입니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조치, 청구기가 판결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 확인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번 지문은 5입니다. 위헌 법률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행정처분의 효력, 취소 사유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에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번 지문은 5입니다.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을 적용하여 병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과세 처분은 무효이다. 4번 지문은 5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은 1. 위헌 제청을 한 당해 사건 2.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동종 사건과 3. 따로 위헌 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병행 사건뿐만 아니라 4. 위헌 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5번 지문은 X입니다. 과세 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적극 구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 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 관계에 기한 후속 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 관계를 생성, 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 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 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 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 주식회사의 체납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구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목에 따라 을에게 과세 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으나 과세관청이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해 을의 예금 채권의 압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압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 관할 세무서장 A는 주택건설업을 하고 있는 갑회사에게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갑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갑회사 명의의 예금 채권을 압류 처분하였다. 그런데 왜 과세 처분 후 압류 처분이 있기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과세 처분의 근거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억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갑회사에 대한 과세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이는 처분이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과세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다. 니은 왜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이 경과되어 과세 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 결정의 소구표가 미치지 않는다. 디귿 위 사안에서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해 A가 행한 압류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해설 기역 지문은 5입니다. 위헌 법률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행정처분의 효력, 취소 사유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에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니은 지문은 5입니다.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 결정의 소구표가 미치는지 여부, 소급,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는 위헌 결정의 소구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 결정의 소구표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 결정의 소구표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디귿 지문은 5입니다. 과세 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적극.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제9절 하자의 승계 1번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행 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계고 처분이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 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계고 처분 역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유제. 적법한 건축 신고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그 후행 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계고 처분 역시 당연 무효이다. 정답은 O입니다. 2번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면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당연 무효인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선행처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사리에. 3번 조세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확정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나 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다. 4번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1.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한 개의 법률 효과를 완성하는 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3.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5번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4번 문제 해설 참조. 유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6번 선행처분인 대집행계고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하였다면 후행처분인 대집행령장 발부 통보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위 대집행계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대집행령장 발부 통보 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후행처분인 대집행령장 발부 통보 처분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령장 발부 통보 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령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의 요한 비용의 납부 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 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 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 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증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령장 발부 통보 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령장 발부 통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 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 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령장 발부 통보 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7번 건물 철거 명령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선행행위인 건물 철거 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 인정을 하지 못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대집행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 선행행위인 건물 철거 명령의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소급, 건물 철거 명령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위 선행행위인 건물 철거 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 처분에서는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 인정을 하지 못한다. 8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러한 소송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 토지 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개별 토지 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급,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종의 이의 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 토지 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9번 구토지 수용법상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사업인정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에 승계되어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토지수용법 제14조 사업인정의 위법 부당한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토지수용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 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업 인정 단계에서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 재결 단계에 있어서는 위 사업 인정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 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사업 인정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수용 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10번 사업 인정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이러한 하자는 수용 재결의 선행 처분인 사업 인정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선행 처분인 사업 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택지개발 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건설부 장관이 택지개발 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제15조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소종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 인정 자체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하자는 수용 재결의 선행 처분인 사업 인정 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쟁송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11번 보충약 편입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병역 처분 변경 신청에 의하는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보충약 편입 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선행 처분인 병역법상 보충약 편입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인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병역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9호,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6조, 제29조, 제55조, 제5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충약 편입 처분 등의 병역 처분은 구체적인 병역 의무 부과를 위한 전제로서 징병검사 결과, 신체 등위와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역종을 부과하는 처분임에 반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은 보충약 편입 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에게 기초적 군사훈련과 구체적인 복무기관 및 복무 분야를 정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의 처분이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보충약 편입 처분의 기초가 되는 신체 등위 판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기 위하여는 신체 등위 판정을 기초로 한 보충약 편입 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병역 처분 변경 신청에 의하는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보충약 편입 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12번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 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 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 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장차 어떠한 수용 재결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인근 토지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지 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위법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 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 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 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13번 갑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발표 선행처분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던 갑의 유가족에 대하여 위 법률의 적용 배제자 결정, 후행 처분을 한 경우 유가족이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선행 처분에 대하여 위 특별법에 의한 이의 신청 절차를 불거나 후행 처분에 대한 것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선행 처분 후 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갑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발표 선행 처분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던 갑의 유가족을 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법 적용 배제자 결정, 후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갑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을은 후행 처분이 있기 전까지 선행 처분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후행 처분인 지방보훈지청장의 독립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했을 뿐 통지를 받지도 않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처분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을이 선행 처분에 대하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의 신청 절차를 밟거나 후행 처분에 대한 것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은 을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주고 그 결과가 을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선행 처분의 후행 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에 제10절 하자의 치유와 전환 1번 납세고지서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 의무자에게 보낸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 의무자가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납세고지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일부 등이 누락된 경우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가부, 적극 국세징수법 제9조, 구상속세법 제34조의 7, 제25조, 제25조의 2,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 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의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 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2번 처분의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쟁송 기속 중에 이유 제시를 보완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판례는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쟁송 제기 이전 시설을 취하고 있다. 3번 행정절차의 하자는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 치유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판례는 하자 치유의 시간적 한계에 관하여 행정쟁송 제기 이전 시설을 취하고 있다. 제11절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와 철회 제1관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1번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부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과세관청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 2번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판례는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3번 처분청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산림 복구 설계 승인 및 복구 준공 통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에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산림법령에는 채석 허가 처분을 한 처분청이 산림을 복구한 자에 대하여 복구 설계서 승인 및 복구 준공 통보를 한 경우 그 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 준공 통보 등의 취소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 수익적 행정처분의 쟁송 취소는 취소를 통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취소 소송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급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번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 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6번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비록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가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허용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7번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 책임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처분청에 있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종전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행정청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 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 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8번 당사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유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및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유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 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유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유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유죄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유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9번 학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갑이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하사관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0년이 지나서 한 임용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갑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하사관 지원의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행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 10번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행정청이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행정행위 중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 처분이 행하여진 후 그 거부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추가하여 반복하여 행한 거부 처분의 효력, 무효 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말하고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행정행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면허 등 이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 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11번 병무청장이 재신체 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을 보충약 편입 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후 보충약 편입 처분의 성립에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 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을 보충약 편입 처분이나 제2국민약 편입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보충약 편입처분을 제2국민약 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후 새로운 병역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여부, 소급 구병역법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제신체 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처분을 보충약 편입처분이나 제2국민약 편입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보충약 편입처분을 제2국민약 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록 새로운 병역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제소기간의 경과 등 형식적 존속력이 생김과 동시에 종전의 병역 처분의 효력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 확정적으로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새로운 병역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유죄 지방병무청장이 징병제 신체 검사를 거쳐 종전의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처분을 보충약 편입처분으로 변경한 후에 보충약 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취소하더라도 종전의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처분의 효력은 회복되지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12번. 갑은 산업직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자 관련 행정 절차 일체를 행정사을에게 위임하였다. 을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하였고 갑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관할 A군수로부터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다. 공장이 설립된 이후 A군수는 관련 서류가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억 A군수의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공장 설립 승인의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 책임은 A군수에게 있다. 니은 처분청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디귿 A군수의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하여 불가증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A군수가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처분을 다시 직권 취소할 수 없다. 해설 기역 지문은 5입니다. 종전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행정청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 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 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니은 지문은 X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 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디귿 지문은 X입니다.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도 불가변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A군수의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하여 불가증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A군수가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처분을 다시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제2관 행정행위의 철회 1번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해당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2번.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착공하기 전에 건축주의 귀책 사유로 그 토지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축 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 성질의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 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 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건축 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 성질의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 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건축 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축 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위와 같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번.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당시 부과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공사 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과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위 회사에게 중지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공사 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과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공사 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조리상 인정된다. 4번. 다음 방송법 규정에 따른 허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송법 제18조 허가, 승인, 등록의 취소 등 1항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 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 허가,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변경 승인, 재승인을 얻거나 등록, 변경 등록을 한 때 9. 제9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위 제9호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취소의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 2. 위 제9호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행정절차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위 제9호에 따른 허가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가진다. 4. 위 제9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와 허가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형량할 필요는 없다. 5. 위 제1호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사업자는 허가의 존속에 관한 신뢰이익을 완용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이러한 신뢰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해설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직권 취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허가 취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강학상 철회를 의미한다. 1번 지문은 오입니다.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및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안에서 상대방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취소의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 이번 지문은 X입니다. 철회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유제시 절차 등의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에 따라야 하며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의견 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번 지문은 X입니다.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철회의 소급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4번 지문은 X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즉 철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이나 신뢰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우월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5번 지문은 X입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이 상대방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상대방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는 당사자의 사실은폐, 기타 사위의 방법,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